소슬한 달밤이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뒤척이는 잠자리엔 꿈인 듯 생시인 듯. 문논이 그대여 때로는 제 말씀도 적어보나요? 이승에서 맺은 인연 믿어도 좋을까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일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기생이며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손꼽히는 황진이 이야기입니다. 황진이는 조선 전기의 기생인데 시인이자 예술가로 더 이름이 알려져 임회창과 더불어 조선의 최고 여류 시인으로 꼽히는데 진이가 이름이 아니라 이는 전미사로 붙어 이름이 황진입니다. 조선시대의 여류 시인으로는 황진이, 임회창 외에 허난설원, 김부용, 홍랑 등이 유명한데 김부용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허난설원은 조선시대부터 표절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허난설원에 남겨진 작품들은 동생인 허균이 기억을 모아 정리한 것인데 중국의 시가 많이 들어있고 홍랑은 전해지는 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하긴 하지만 맵버들과 이수뿐입니다. 황진이에 대해서도 실체가 불확실한 기록들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일단 황진이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작품들로만 판단한다면 뛰어난 시인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 3절로 불렸는데 사실 송도 3절을 정한 것이 황진이 본인이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서경덕이나 임재화의 이야기를 보면 중종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실존 인물 여부조차 불분명한 논계와 달리 황진이는 실존 인물일 가능성은 높은데 어디까지가 진짜 황진이고 어디부터가 지어낸 이야기인지가 모호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황진사의 서녀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가장 오래된 기록인 허균의 성소 부부고에서는 황진이가 맹인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 기록에서는 어머니 현금이 빨래를 하다 지나가던 남자에게 물을 건네줬는데 다시 받아 마신 물이 술로 변해 있었고 사랑에 빠져 황진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후의 기록에는 한 소년이 진현금을 희롱하자 태기가 있어 황진이를 낳았는데 사흘 동안 향내가 가시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무튼 공통적인 것은 어린 시절에 이미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시와 서예, 음악에도 재능을 보였으며 빼어난 미모를 지녔다는 것인데 성희혼시라는 최초 기록은 18세기 이덕무의 청비록이 처음입니다. 황진이가 기생이 된 일화는 너무 유명한데 15살 때 동네 총각이 황진이에 반해 상사병에 걸렸고 중매를 넣었지만 황진이의 어머니가 거절하였는데 결국 총각은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 도중 황진이의 집 앞에서 꼼짝하지 않자 황진이가 나와 관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였다거나 속치마를 벗어서 상여를 덮어주니 상여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후 황진이는 평범한 여자의 인생을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생이 되었다는 것인데 사실은 황진이의 어머니가 기생이라서 종모법에 따라서 황진이도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답고 요염한 외모가 널리 알려진 황진이지만 여러 기록에서는 그녀가 외모를 꾸미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답니다. 미녀는 꾸미지 않아도 미녀인 게죠. 신랑이 비록 창녀이긴 했지만 관부의 주석에 나갈 때 다만 빗질과 세수만 하고 나갈 뿐 옷도 바꾸어 입지 않았다. 신랑은 해진 옷에다 때 묻은 얼굴과 발로 그 좌석에 끼어 앉아 태연스레 이를 잡으며 노래하고 검은고를 타되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기생 생활을 시작하는데 시, 서와에 능통한 초특급 기생으로 명성을 날리며 저명한 문인, 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성격이 활달해 남자 같았으며 협객의 기세를 가져 남성들을 굴복시켰다는데 돈만 아는 사람들이 천금을 가지고 유혹해도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황진이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많은데 화제 속 인물이라 루머도 많아서 황진이의 남성 편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용모가 출중하고 노래, 춤, 악기, 한시 등의 두루능의 당시 선비들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겨 당대의 네로라 하는 선비들에 대한 많은 일화들을 남겼습니다.
명창 이사종과는 그의 집과 자기 집에서 3년씩 6년을 살다 헤어졌고 풍류묵객들과 명산대첩을 두루 찾아다녔고 재상의 아들인 이생과 금강산을 유람할 때는 절에서 걸식하거나 몸을 팔았다고도 하죠. 금강산 유람은 한양의 이생이란 젊은이가 금강산을 구경 가자는 제안에 응한 것으로 삼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망태기를 짊어진 채 손에 지팡이를 쥐고 나선 길에서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져간 소에게 노자가 떨어지고 황진이의 발은 노도까지 난 데다 설상가상으로 이생과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골로 태백산과 지리산까지 구경하고 나주에 왔다고 합니다. 마침 나주에서는 나주 목사가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황진이는 그 자리에 끼어들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이에 놀란 목사가 그녀의 신분을 알아보고 귀한 대접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녀는 사회와 남자들에 대한 반항적인 사고가 있었던 듯 1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해서 생불이라 불리던 천마산 지족선사를 유혹해 파괴시켜 버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족선사와의 이야기는 이사종과 헤어진 이후인데 지족선사를 두 번째 찾아간 황진이는 수행 중이던 지족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한참 뒤 지족이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다네요. 지족은 비로소 덤덤한 웃음으로 말을 건네기 시작해 파괴를 하는데 그녀는 지족선사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를 떠나게 된답니다. 그녀는 국적을 초월했는데 명나라 사신이 서울에 오는 길에 개성에 들렀는데 길가의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황진이가 섞여 있었답니다. 명나라 사신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통역한 때 말하기를 천하절색은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보았다고 했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증손자인 벽계수가 한양으로 돌아가려 하자 말을 타고 벽계수의 앞에 나타나 시조를 읊어 벽계수가 놀라며 말에서 굴러떨어지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익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벽계수가 서경덕을 찾아가 황진이를 사귈 방법을 묻는데 서경덕이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나면서 집을 쳐다보지도 말고 지나가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무슨 소리가 나도 돌아보지 말라는 것도 함께. 벽계수는 서경덕의 말대로 황진이 집을 지나치자 황진이가 관심을 갖고 나와 위에 시조를 읊었는데 그만 벽계수는 돌아보고 황진이는 이 남자는 아니라고 돌아섰다고 하네요. 또한 시인 소세양이 친구들에게 황진이와 30일만 함께하고 헤어질 것을 약속했는데 마침내 약속한 날짜에 황진이가 남루에 올라가 시 한 수를 써주자 소세양은 마음이 바뀌어 더 머물렀다네요. 명조상벼로 정여벽 파장. 내일 아침 님 보내고 나면 사무치는 정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벽계수와 지족선사를 무너뜨린 뒤 황진이는 송도의 저명한 학자 서경덕을 찾아가 유혹했지만 서경덕은 꿈쩍도 안 했고 이에 감탄한 그녀는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배웠다고 하죠.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한 일화로 유명한 것이 배 쓸어주기인데 황진이가 배가 아프니 배를 좀 쓸어달라고 서경덕에게 요청하자 서경덕은 배를 쓸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직도 배가 아프니 선생님의 배로 자신의 배를 쓸어달라고 했는데 서경덕이 진짜 우통을 벗고 쓸어주는데 일자형이 아니라 십자형으로 배를 쓸어주었다나 뭐라나. 황진이의 유혹의 겉으로는 덤덤했다지만 사실 서경덕도 황진이를 좋아했다는 말도 있는데 황진이에 대한 연민을 그린 시조가 서경덕 문집이 아니라 가집에 나타나서 후세 가객들의 희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이 세상을 떠나자 기생일을 접고 은둔하다생을 마감했다는데 죽기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곡을 하지 말고 사녀가 나갈 때 풍악을 울려달라고 했답니다. 또한 생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남자들을 애태운 죄가 있으니 관을 쓰지 말고 송도 박사천 모래밭에 까마귀밥으로 던져 방탕한 여자들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했다고 하지만 설일 뿐입니다. 무튼 황진이가 까마귀밥이 되는 것이 안타까웠던 송도 사람들이 시신을 고이 안장해 현재 북한장단 남정현 고개에 황진이의 묘가 있는데 묘비는 한글로 명월 황진이의 묘라고 되어 있답니다. 북한이 유적으로 지정해 묘역이 잘 정돈되어 있는데
야사는 묘 앞에 작은 샘이 하나 생겨나 물이 조금씩 솟아났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모습이 여인의 허벅지 사이에 머리를 파묻는 것 같았다네요. 황진이는 여러 걸작 시와 시조들을 남겼는데 앞에 말한 청산리 벽계소에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등의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수능에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선희의 노래 알고 싶어요도 황진이의 시조 야사를 번안해서 가사가 되었고 선조 때의 문인 임제가 그녀의 무덤을 보고 시를 읊었는데 임제는 이 때문에 벼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임제는 39살에 죽었는데 자식들에게 제왕을 일컫지 못한 못난 나라에서 태어나 죽는데 슬퍼할 까닭이 없다. 내가 죽거든 곡을 하지 말라. 는 유언을 남겼다는데 잠시 야사하를 보겠습니다. 야사하. 소요월 야사하사. 소슬한 달밤이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침소전 전몽 사양. 뒤척이는 잠자리엔 꿈인 듯 생시인 듯. 문군 유신 옥망원. 문논이 그대여 때로는 제 말씀도 적어보나요? 차세연 분과 신양. 이승에서 맺은 인연 믿어도 좋을까요? 유유업군의 미진. 아득히 그대 생각하다 보면 궁금한 게 끝이 없어요. 일일여마기 허량. 날마다 제 생각 얼마만큼 하시나요? 망중요 고버넣기. 바쁠 때 만나자면 싫어할까 기뻐할까. 헌우언여 작정 여상. 참새처럼 조잘돼도 여전히 정겨울까요? 이 시를 현대식으로 번안하여 이선희의 히트곡 알고 싶어요에 이런 가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마만큼 많이 하나요? 바쁠 때 생각해도 제 생각이 즐겁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정겨운가요? 그녀의 시가 현대의 노래가사로 사용된 것은 상사몽이란 시도 있습니다. 상사상 견지 밍몽. 우리 서로 만날 길은 오직 꿈길이기에. 농방환시환 박농. 임 찾아갔더니 그 임은 나를 찾아갔다네. 원사의 우타야몽. 바랄건대 이 다음의 꿈에는 일시동장 노중봉. 같은 시간에 떠나 도중에서 많아지이다. 이 시가 송광선이 부른 노래 꿈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꿈길 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 임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이 뒤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 지고. 꿈길 따라 그 임을 만나러 가니. 길 떠났네 그 임은 나를 찾아서. 밤마다 어긋나는 꿈이량이면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 지고. 다음은 임제가 읊었다는 시입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자난다 누웠난다.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난다. 잔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레이첼이 들려주는 사랑의 뒷이야기. 그녀는 이 밖에 만월대 회고시, 박연폭포시, 영초월시 등의 한 시를 남겼는데 그녀가 기생이라서 위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올라 있답니다. 그녀는 많은 시와 그림을 남겼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대부분 실전되었고 남은 작품들도 음란함의 대명사로 몰리면서 저평가되고 제대로 보존되지도 않아 안타깝게도 일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상징적 국가원수까지 지낸 국문학자 김두봉이 개성에 갔을 때 황진이의 무덤에 헌화하고 술을 부은 뒤에 절을 했다는데 나중에 김두봉이 숙청당할 때 이것을 트집 잡았다고 하죠. 국가원수가 기생의 무덤에 꽃다발을 놓고 술을 따르고 절까지 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는데 김두봉은 연안파라 숙청된 것으로 김두봉이 정통 공산주의자보다는 전통적인 인물임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재능과 미모를 겸비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서 남북한에서 황진이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들이 나왔고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소설로는 우선 1930년대에 이태준이 황진이를 쓴 이후 북한에서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중, 남한에서 전경린,
최인호, 김탁환 등의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1957년 영화 황진이에서는 도금봉이, 1969년 영화 황진이의 첫사랑에서는 김지미가, 1982년 MBC 드라마 황진이에서는 이미숙이, 1986년 영화 황진이에서는 장미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어느 정도 학문의 경지에 이른 노년의 황진이가 인생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야담의 기록에도 전혀 없는 황진이의 가계를 설정한답니다. 2004년 발표된 전경린의 황진이는 사랑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소설에서 진이는 사랑을 지고지순한 가치로 여기며 또한 그 사랑의 허물을 아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2006년 KBS 드라마 황진이에서는 하지원이, 2007년 영화 황진이에서는 송혜교가 연기를 했으며 걸그룹 트와이스의 치얼업 뮤직비디오에서 다연히 패러디를 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만나면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웃어나 볼까나. 이 봄엔 누구에게나 자랑하고픈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대가 만약 끝내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그대 가슴에 꽃이라도 되어 피어나고 싶다. 용예원, 봄꽃 피던 날.